자, 오늘은 그 설교로 선생님 바로 저는 지호가 가족 여행 스케줄로 빠진 관계로 조금 바로 그래프를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 이걸 보고도 충분히 이렇게 공부를 해 올 수 있게 나는 워낙 설명을 잘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제 설 연휴 전이니까 조금 가볍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지금 삼각함수가 내용이 조금 심각하죠? 진지하죠? 심각하다기보다 그죠? 네. 뭐 하나 어디 쉬어갈 데 없이 할 만은 할 건데 그렇다고 여유 있게 할 만한 곳은 사실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으로 우리 도형을 좀 먼저 봅시다. 198쪽에 자, 이제 조금 선생님이 개요를 좀 할 건데 이 삼각형에는 6요소라는 게 있어요. 수학 정식 용어 내지 이론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별건 아니고 삼각형의 6요소는 뭐냐 하면은 삼각형의 각 세 개와 변 세 개를 삼각형의 6요소라 그래요. 근데 사실 뭐 모든 도형이라는 것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도형의 어떤 기본 출발점은 원이에요. 원에서 이제 다각형도 좀 깎여서 나오고 다각형이면 삼각형이 가장 베이스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렇게 고생을 해서 도형 공부를 한 것도 사실은 삼각형 가지고 3년을 갖다가 사람이 힘들게 만든 거야 사실은. 사각형도 배우긴 했지만서도. 그래서 삼각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또 다각형에 응용이 되는 도형인데 삼각형을 이제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 대각이라는 것도 있고 대변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변하고 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기본 내용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6개 요소가 그냥 단순히 각색의 변색의 이런 얘기를 하려고 선생님이 여기다 끄집어놓은 게 아니라 서로 마주보는 변과 각이 어떤 관계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도형을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식을 외울 때도 지금부터 이제 공식이 조금 복잡해지거든. 공식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볼 적에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각, 대변, 관계 그리고 어떤 공식이 복잡할수록 삼각형의 6요소 중에서 뭐 변이 3개, 각이 하나가 들어가면 공식이구나. 뭐 이런 요소로 생각을 하면서 그 공식들을 정리를 하는 게 사실은 도형 공식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인 거예요. 원래는요. 원래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꼭지점에다가 대문자 A, B, C를 선생님이 썼는데 이렇게만 써도 이 각은 각 A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꼭지점 스펠링임과 동시에 저거는 각의 표현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한 가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걸 너희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변 길이는 알파벳 소문자를 쓰죠. 우리가 이 길이들을 모를 때 그냥 A, B, C로 놓잖아, 그지? X, Y는 잘 안 놓고 그건 이제 함수 문자 쓸 적에나 쓰는 거고. 근데 아무데나 A, B, C를 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룰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마다 문제지마다 다르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룰인데 뭐냐면 대변 대각 관계가 동일한 스펠링을 써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어디에도 말을 안 해요. 자, 이게 이제 삼각형의 6요소다라는 거는 알아두고 갑자기 도형 공부하는 거야. 근데 뭐 어차피 이론을 얘기하고 개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인 정리라는 걸 공부하기 전에 그럼 우리가 도형이라는 거는 중학교 때 끝나지 않았느냐?
승준이 저기 이제 기하를 하고 있지만, 그지? 기하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은 사실은 고등학교 와가지고 도형은 뭐 본 적이 없죠. 그죠? 이게 거의 유일한 도형이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하 배우는 학생 거기서 도형을 따로 다루고 미적분 또 넣어야 된다. 미적분 이과 수학을 하는 학생들은 거기서 삼각함수 2가 나와요. 이과형 삼각함수가. 너네들 지금 삼각함수 하고 있잖아, 그지? 네. 삼각함수 공식. 삼각함수 관계 공식이래봤자 탄젠트 공식하고 제곱 공식 꼴랑 2개밖에 없지, 그지? 2를 가면은 공식이 그 영화 같은데 보면은 장롱 열면 이불이 우르르 쏟아지지 않니, 그지? 뭐 돈다발 숨겨놓으면 돈다발 쏟아지지. 공식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거 외우는 재미가 쏠쏠할 거야. 비심시분노 지금 외울 일 없다는 얘기지, 그지? 나도 외울 일 없어요. 외울 일은 쟤만 있는 거지. 내가 할 일은 이제 채찍 하나 들고 노예 후려패듯이 외워 쫙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근데 공식만 외워주면은 뭐 별탈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고1 때처럼 학교 선생님들이 막 문제를 어렵게 일부러 꽈서 내고 그런 걸 추려서 내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기본 문제를 내요. 그때보다는 좀 쉬운, 그러니까 셀의 대표 문제 스타일도 그냥 쭉쭉쭉쭉 낸다고. 그런데 애들이 등급이 알아서 갈려. 그래서 내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식만 똑바로 외워도 이과는 3등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오히려 문과 계열로 몰리는 이제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들인가 공통인 수원, 수투는 그래도 미적분이나 기하보다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지. 거기는 그래도 전교생이 다 들러붙어서 수학을 하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와가지고는 도형을 할 일이 없어요. 얘기가 좀 딴 데로 많이 샜는데, 근데 이게 도형이야, 지금 우리가 오늘 할 게. 그럼 중학교 때 안 가르치고 왜 여기서 가르치냐? 이유는 간단해. 우리가 분명히 삼각함수라는 거 단원 안에 이 도형이 있다는 얘기는 이 도형의 공식 안에 삼각함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조금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공식 안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들어있다고. 도형 공식인데, 그러면 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서의 세타가 중등 때는 예각만 정의가 된다고. 삼각 B라고 해가지고. 세타가 둔각일 때는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둔각일 때는 문제를 못 푼다고. 하나 있다, 하나. 뭐 있냐면, 너네 삼각형 넓이 중에 2분의 1 AB 곱하기 사인, 그때는 사인 X라고 그러지. 사인 세타. 이 공식 있죠, 삼각형 넓이 공식. 그죠? 모른다는 표정이네. 야, 어떻게 우연히 소개를 했지만 이건 모르면 큰일 나는 공식이야.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뭐냐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요변 길이 A고 요변 길이가 B고 끼인 각이 세타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무조건 2분의 1 사인 세타가 된다는 공식이야. 이거 까먹고 있으면 이것도 이따가 따로 정리를 해야 돼. 일단은 지금 선생님 이거 녹화 들어가서 이게 쭉 강의를 하겠지만 좀 끊었다 갈 적에 정리하세요. 네. 기억나죠? 그렇죠? 따로 정리해야 돼요. 여기 상단에다가. 그러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요 세타는 뭐 당연히 책에서 언급이 없어도 예각일 때밖에는 계산을 못하죠. 당연히. 근데 둔각일 때도 시험제가 나요. 실제로. 둔각일 때도 시험제가 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조금 이렇게 꺾어놔가지고 둔각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세타가 둔각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어떻게 풀라 그랬냐 하면은 요렇게 해놓고 요게 만약에 뭐 120도다 그러면 사인 120도로 그때 당시 애들은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요거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 요렇게 보조선 땡겨가지고 여기 60도지? 1대 루트 3대 2지? 그러면은 요거 빨리 구해서 요거하고 요걸로 해. 이렇게 했었다고.
아니면 조금 수준이 되는 책 같은 경우에는 요것이 둔각이 되게 되면은 그 둔각 120도를 180도에서 빼서 써라 이렇게 암기 공식으로 가르쳤다고. 180 마이너스 세타를 쓰라는 거야. 니네 저번 시간에 했던 90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에서. 그게 성립이 되거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면은 사인 세타 나온다고. 알아듣죠? 무슨 얘기지, 그치? 그걸 이제 걔네들한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180에서 빼가지고 구해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학교 교과서에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죠. 그죠? 어서 밑도 끝도 증명도 안 되고 설명도 못하는 공식을 애들한테 설명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거는. 아, 그랬단 말이야. 그랬단 말이다. 그래서 얘기 다시 보면 이 사실은 3학년 애들 중3 애들한테서 나오는 삼각비에서 나오는 공식도 요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인 코사인 등이 들어가는 도형 문제는 중3 애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는 선생님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고 봐. 왜냐하면 삼각형의 각은 예각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으니까. 둔각이 있는데 둔각에서 중3 애들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있는 거를 중3 3학년 2학기 때 애들 좀 딴 것 좀 가르치고 딴 것 좀 가르치고 여기다 갖다 놔야지 맞다고 내가 보기에는 여기다가. 그럼 너무 내용이 많아지나? 그러니까 삼각함수 맨 앞에 일반과 뭐 삼각함수의 정의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네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걸 앞에다 갖다 붙이는 게 나는 뭐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개요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있어요. 집에 가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개요를 한 거는 지금 나중에 동영상으로 봐야 되는 친구는 당연히 이걸 볼 수밖에 없고 두 학생들도 시간이 나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개요는 한번 봐주세요. 동영상 강의 어차피 링크 걸어놓을 거니까. 네.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거기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사인 정리? 내가 제목을 헷갈리나? 옛날에 사인 정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입에 오히려 사인 정리가 입에 붙는데. 어쨌든 사인 법칙은 이제 뭐냐면은 거기 교재도 있는데요.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결국은 이거예요. 이게 사인 정리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거기는 물론 사인 B분의 B도 있고 사인 C분의 C도 있어요. 내가 모르고 이걸 이렇게 썼을 리가 없지 당연히, 그지? 수학 선생님이. 근데 결국 이거예요. 이거를 오히려 더 확장해서 일반화해서 쓴 게 책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사인 법칙에서는 여기는 요 ER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뭐 마치 그 지수 파트에서 뭐 없으면 일부러 K로 막 놓고 풀고 그러지 않나? 2x제곱이 3의 y제곱하고 같다. 아무것도 없으면 뭐 K랑 막 놓고 풀고 그러지 않나? 그지? 약간 이제 이게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애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요 A하고 요 A는 대각 대변 관계라는 건 이건 알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요 R 있잖아요, 요 R이 반지름인데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아마 그런 거 같아. 아마 그런 거 같아라고 선생님이 추측을 하는데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원은 외접원이 있고 내접원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삼각형 그려놓고 야 외접원 그려봐, 내접원 그려봐 그러면 당연히 뭐가 크겠어요? 왜죠? 그래서 외접원만 지르면 대문자를 쓰고요. 내접원만 지르면 소문자를 써요. 보통 보면은 동시에 같이 쓸 때. 근데 그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럼 ER이라고 얘기하면 외접원 지름이겠죠? 예. 그죠? 네. 공식에 관한 증명을 생략할게요. 그건 뭐 시험에 묻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받아들여서 외워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것만 꼴랑 외우면 이거만 쓰일 리가 없겠지.
여기 있는 얘하고 마구 자리를 이동, 즉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다? 변형을 해서 사용을 당연히 할 거예요. 그렇죠? 요거 넘어가서 a는 sin a 곱하기 2r 이렇게도 쓸 거고, 얘네들 자리 바꿔가지고 sin a는 2r분의 a다 이렇게도 쓸 거고, 그렇지? 이거 변형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도형 공식이 오늘 내가 두 개 다 할 거예요. 도형 공식이 두 개인데 하나는 사인 법칙, 하나는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러면은 뭐 오늘 이렇게 공부를 어쩌고저쩌고 하면 너희들이 최소한 뭐 문제도 풀고 숙제도 하고 할 건데, 그럼 사인 법칙은 보통 어떤 때 쓰이냐 뭐 이런 질문도 하거든 나중에 애들이. 근데 나는 그걸 나중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미리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질문하면 수업 안 듣는 사람이야. 사인 법칙은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외접원이라는 말이 문제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거의 99.9% 사인 법칙을 쓰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게 집에 가서 숙제를 해보면 알아요. 숙제를 해보면 뭐 삼각형이니까 뭐 그냥 뭐 변길이 말하고 각 말하기 바빠. 문제 읽어보면은 뭐 넓이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는데 뜬금없이 외접원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멘트가 나오는 게 있거든. 그럼 이거는 사인 법칙을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야. 최소한 사인 법칙은 쓰고 그다음 뭐 코사인 법칙을 또 쓰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거기 교재 보면 그래. 요거 말고 또 뭐도 있어요. 사인 b분의 b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렇게만 써도 얘네들만 갖고 그러면은 얘네들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갖다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필요하면 이렇게도 쓴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쓸 일은 그냥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 안 써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요거 하나만 적어준 거야. 괜히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게 뭐냐? 사인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사인 법칙의 변형 이거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사인 법칙의 변형 보세요. 지금 교재에 있는 거 198쪽에 2번 사인 법칙의 변형 괄호 1번 공식 보세요. 괄호 1번 보시고 바로 칠판 봐주세요.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변형된다고. 그지? 이거 뭐 거속시 정도만 아는 애들도 뭐 거속시도 똑같잖아. 거속시도 이거 세계 분수꼴 아니냐, 그치? 예, 결국은 거속시의 아이들이야. 그냥 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외우는 거 아니라고. 괄호 2번 공식 보세요. 괄호 2번. 괄호 2번 공식 보고 바로 칠판 봐주세요.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괄호 3번은요? 괄호 3번은 여기를 약간 보세요.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넘기면 A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A는 2R sin A지. 예. 그럼 B는 당연히 2R sin B지. 예. 아니 굳이 이걸 안 써도 A고 B니까 A는 2R sin A, B는 2R sin B. 그치? C는 2R C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는 괄호 3번 봐보라고. A 대 B 대 C는 뭐겠어? 2R sin A 대 2R sin B 대 2R sin C 이렇게 될 거라고. 안 어렵다고. 그럼 2R 작살내는 거죠. 외울 필요 없다는 거야. 오케이? 네. 근데 괄호 3번은 외워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괄호 1번, 괄호 2번은 사실 괄호 1번, 2번만 거기다 써놓는 게 아니라 이걸 너희들한테 외워라라고 쓸 거면은 얘네들이 변형되는 걸 거기다 다 써야 돼요. 원래는. 그거의 일부분만 적어놓은 거야. 이거 외울 필요도 없고 거기 있는 거는 허접해. 근데 괄호 3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교 내신 시험 보려면 시간 부족하고 뭐 생각하는 거 오래 걸리거나 할 때 버벅거리면 좀 밀리잖아, 그지? 괄호 3번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요. 조금 더. 근데 지금 현재 숙제할 때는 그냥 편하게 확인하면서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는 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괄호 3번 정도에다가만 체크 표시 정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사인 법칙은 당연히 별표 때려야 되겠지, 그지? 자, 우리 조금 스피디하게 한번 가봅시다. 오히려 이제 설명을 풀 시간을 내가 한번 줘볼게. 200쪽 가볼게. 딱 놓고 200쪽의 필수 예제 01 바로 1번 봐봐. A가 10, 각 A는 45도, C는 60도 그랬을 때 C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다. 에이, 쓸 일 없다는 놈이 어떻게 제일 먼저 나왔을까? 거기 보면은 스몰 a하고 각 a가 나오지. 네. 그 학생들한테 이런 표현을 요즘은 쓰면 좀 그런가? 뭐 옛날부터 쓰는 표현이가 그냥 하지. 혹시 뭐 트럼프 카드 놀이나 이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일명 포커라는 거. 스페이드 나오고 다이아몬드 나오고 애들은 그거 가지고 포커놀이 같은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도둑잡기 같은 거 하고 놀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막 포커 보면 원페어다 이런 거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원페어는 족보가 센 건가요? 아니에요. 족밥이요? 별별 없어. 그래요? 몇 장 카드를 들고 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동영상 카드 촬영은 동영상 촬영은 애들한테 좋은 거 가르친다. 아니 뭐 그냥 뭐 재미삼아서 얘기하는 선생님도 그런 거 재밌어하고 좋아해요. 근데 그 마지막으로 해본 지가 언제더라? 한 10년 됐나? 12년 됐나? 얘 진짜 어쩌다가 이제 가끔 친구들이랑 모여서 할 때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이들 먹으니까 애들이 오래 앉아서 허리 아파. 야 무슨 카드놀이냐 무슨 고스톱이냐 하지 말자 그러네. 그러니까 나는 그거 해가지고 그런 거 애들이랑 고스톱 치거나 포카 치면 거의 잃는 적이 없어요. 이게 진짜예요. 거의 잃는 적이 없어요. 거의 잃는 적이 없어요. 비결이 뭐냐? 굳이 딸 생각이 없다는 거. 그게 비결이라는 비결이에요. 뭐냐면 밤새 재밌게 노는 거야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크게 딸 생각이 없으니까 무리하게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재밌게 즐기고 이제 다음날 뭐 딴 거 있으면 그거 좀 밥 사 먹으면 어차피 끝인데. 말 나온 김에 뭐 안다고 하니까 포커들 몇 장짜리 들고 쳐봤어요? 7장짜리 들고 쳐봤으니까 보통 애들 7장 들고 많이 칠 텐데 5장이요? 5장이면 원페어가 그렇게 허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원페어는 족보 중에서 가장 미치적이죠? 에이스 원페어는 어때요? 에이스 원페어면요 에이스 원페어면 5장 들고 치는 거에서는요 상대방이 약간 꼬로마다 저거 좀 심상치 않다 그러면 끝까지 따라가서 확인해 볼 만해요. 에이스 원페어면 7장이면요 개털되는 거죠. 자, 사인 법칙은요 원페어 형성이 중요합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원페어 형성만 되면은 선생님 설명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볼게요. 우리 바로 A하고 각 A하고 원페어 형성됐잖아. 원페어 형성됐으니까 C 주고 C 물으면 끝나는 거라고. sin A분의 A는 sin C분의 C가 있는 거니까. 그제? 그래서 원페어를 찾는 게 사인 법칙에서 가장 기본이야. 괄호 2번 봐봐. 선분 B죠? 선분 C죠? 쓱 보는 거야. 각 B. 야, 원페어 나왔네. 원페어 나왔네. 그러면 B하고 원페어 먹으면 C가 루트 3이면 당장 각 C 죽이고 들어갈 수 있네. 그치? 네. 그러면 각 B 파악됐고 각 C 죽이면 각 A는 그냥 나온 거네? 삼각형이 한 180이니까 그치? 네. 각 A 나왔네? 맞아. 뭐 구할 수 있는 거냐? 변 A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이런 느낌으로 끌고 들어가면 된다고. 이런 느낌으로 끌고 들어가면 된다고. 뭐라고 적냐? 원페어라고 적고 있냐? 필수 예제 02도 보자.
필수의 제공이는 뭐 그림에 나와 있는 정보가 옆에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와 뭐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선생님 얘기 잠깐만 들어오세요. 도형 문제를 풀 때는요, 도형도 봐야 되고 지문도 봐야 돼요. 처음에는요. 근데 도형만 보고 푸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문에는 있는데 도형에는 없는 정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도형에 나와 있는 정보, 그건 도형 보면 돼요. 근데 지문 옆에 글로 나와 있는 어떤 정보가 도형에는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도형에 옮겨놓는 거예요, 정보를. 물론 그러면 너무 그림이 지저분해지는 어쩔 수 없는 정보는 그냥 스테이를 해놓는 거겠지만 웬만하면은 지문에 있는 정보를 도형에 옮겨놓고 도형만 보고 푸는 거야. 그러려면 도형을 잘 가지고 지문을 잘 읽어야 되겠지, 그렇지? 네. 그 사이에 웬만하면 지문은 다 파악이 돼요, 벌써. 왜 이제 그림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도형만 보면은 됩니다. 원페어 형성됩니까? 원페어 형성되죠. 60도, 75도면은 각 하나 나머지 당연히 몇 도냐? 당연히 45도잖아. 45도하고 2분의 루트 2 원페어 형성돼서 뭐 먹고 있어? 왜 저거 반지를 먹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꿀이야. 공짜, 공짜. 맞지? 네. 필수의 제공산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6대 7대 9 당장 뭐라고 나와야 돼? 6K, 7K, 9K라고 나와야 돼. K는 뭐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어이구 6대 7대 9 하면 6K, 7K, 9K 그때 K를 뭐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 비례 상수. 아 1년 내내 아만 해라. 6K, 7K, 9K 그래서 당연히 연립방정식 풀면은 A, B, C가 각각 몇 K인지 구할 수 있지? 네. 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니까 뭐 풀다 모르면은 질문해라. 그래서 뭐 A 대 B 대 C가 뭐 예를 들어서 1대 2대 3이 나왔다 치자. 그러니까 K, 2K, 3K 나왔다 치자고. 문제에서 뭐 묻고 있냐? 사인 A, 사인 B 대 사인 C 이렇게 나오지, 그치? 네. 그러면 여기 칠판 잠깐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야? 나는 뭐 외운 게 없이 그냥 이거 하나니까 요걸 요렇게 바꿔서 사인 A 대신에 2R분의 A를 넣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각각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니까 A 대 B 대 C가 되겠구나. 이렇게 풀면 돼, 지금은. 근데 나중에 A 대 B 대 C는 좀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아까 그 얘기 한 거지, 그치? 요것도 쉽게 할 수 있어. 한 페이지 넘어가. 여기가 이제 조금 손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했던 거야. 거기 등식을 보면 A sin A, B sin B, C sin C. 자 얘들아 내 말 잠깐 들어봐. 이 도형의 6요소가 정보로 복잡하게 나왔을 때 변의 정보와 각의 정보가 있을 적에 그걸 우리가 그냥 뭐 앞에 페이지들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쉽게 푸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뭔가를 더 생각하거나 응용을 해야 될 적에 각의 정보는 좀 까다롭습니다. 각이라는 거는 쓰기가 좀 어려워요. 변은 그냥 쓰면 되지만 중학교 때 맨날 변 가지고 놀았잖아. 피타고라스 정의 쓰고. 그래서 각에 관한 정보가 나오면 빨리 변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각은 변으로 바꾼다. 오케이? 각은 변으로 바꾼다. 부지런히 잘 적네. 딱 느낌 보면 적어야 될 거다. 교육들이 잘 돼 있어. 그럼 누굴 바꾸라는 거냐? 그냥 단순하게 각의 A를 어떻게 변으로 바꾸냐? sin A를 빨리 뭘로 바꾼다? 2R분의 A로 바꿔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A sin A가 A 곱하기 2R분의 A가 되니까 2R분의 A 제곱이 돼버리겠지. 그리고 금방 예측 따지. 양변 2R 박살내면은 이거 금방 나온다는 얘기라고. 이건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로 바로 나왔죠, 그죠? 네. 근데 너희들 고1 때 막 그런 거 있잖아. 스몰 A, B, C가 삼각형의 세변일 때
다음 관계식을 만족한다고 해서 이만하게 긴 거 나오잖아. 그럼 넘겨서 곱셈 공식 쓰든가 인수분해하든가 이런 거 있지, 그지? 그게 나와요. 다시 나와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 몇 개 연습하면 금방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고생 좀 해야 되겠지만서도. 필수예제 05. 자, 필수예제 05도 봐봐라. 뭐 보이니? 105도, 45도 보이지, 그지? 그럼 나머지 한각은 당연히 몇 도겠니? 그건 뭐 알아서 하세요. 30도하고 50이라는 변길이하고 원페어 형성됐냐? 네. 끝난 거야. 야, 원페어가 너무 많다. 뭐 원페어만 다 푼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렇지는 않아. 이게 개념 원리라서 좀 그런 편이지. 오케이. 네? 시간을 줄 테니까 확인 체크를 200쪽부터 202쪽까지 풉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시작합시다.